예, 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예, 간밤 미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노예 해방 기념일로 이제 쉬는 사이에 유럽 증시는 움직였는데 긍정적인 흐름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사실 기대의 군부를 필 만한 이슈는 중국 쪽에서 있긴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소식이 어제 오후에 아시아권 장마치고 전해졌는데요. 다만 이제 중국은 정부가 특히 상무부에서 부양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듭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이 실망스럽다고 해석이 되면서 유럽 증시가 떨어졌습니다. 일단 하락의 빌미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중국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6%에서 5.4%. 중국 정부가 잡고 있는 것도 5% 초반대죠. 그것을 또 맞추려면 지금 나오는 지표상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양책을 꺼내 들어야만 이 목표치를 맞출 수 있는데 부양책이 조만간 특히 이번 주 중에 나올 것이라는 게 시장의 기대감 중론입니다. 잠시 후에 중국 이슈는 따로 더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 예, 유럽 증시의 하락 분위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란은행에서 22일 통화정책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때 금리 인상 추가로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특히 유럽 쪽은 정말 잡히지 않아서 그렇고요. 금리가 그러면서 이제 15년 내 최고치 기준금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치입니다. 당연히 정책금리에 민감한 영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했고요. 5% 굉장히 높은 수치를 웃돌면서 지수를 압박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세를 시연을 하는 간밤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영국, 프랑스 종합주가지수 모두 1% 안팎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경기와 민감한 쪽이 특히 두드러지게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당연히 기준금리 강하게 올리면 경기가 버텨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자극이 되겠죠. 산업재, 소재, 화학 섹터가 동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의류 쪽 그리고 항공 섹터의 강세, 일부 종목의 상승세가 있었다라는 점은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특히 이제 에어버스는 파리 에어쇼에서 인디고와 바로 사상 최대 계약을 따내면서 그에 대한 좀 기대감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파리 에어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이제 빌미를 찾아서 유럽 증시가 하락했지만 독일 증시 10년, 닥스 지수의 10년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사실 최근 역사상 신고가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었던 찰나였거든요. 그래서 좀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누적이 돼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락의 빌미를 찾다가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석하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은 인플레이션 문제하고 금리 문제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기간 조정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경기가 정말 괜찮은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페덱스 실적 발표가 있는데 경기 상황의 풍향계라고 일컬어지죠. 페덱스는 물류기업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물건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게 되고 그럼 실적이 좋게 나오겠고요. 경기가 나쁘면 물건들이 잘 안 돌아다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 그리고 또 하나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이번 주에 2차례나 예정이 돼 있습니다. 상원, 하원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이틀간의 파월 의장의 입에서 대체 무엇이 나올까? 시장은 이것도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심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간밤 움직임 지표를 보시면 선물은 약간 하락하긴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제 종가 대비했을 때 한 2원 정도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초가보다는 오늘 10시, 11시 이 이후에 중국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 정책 발표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시장의 상승과 하락의 방향이 갈릴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먼저 파리 에어쇼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열지 못했는데 4년 만에 드디어 개최를 했습니다. 에어 관련한 그 항공기, 방산 관련한 그
쇼룸에 각각 기업들이 들어가서 부스를 열고 거기에서 이제 전시를 합니다. 기술력이나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는데 그때 많이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를 했고요. 사실은 이 파리 에어쇼는 그동안은 에어버스나 보잉 이 두 기업의 치열한 수주 경쟁의 장이라고 일컬어져 왔는데 올해의 관전 포인트는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키워드와 국방 이슈, 신기술에 대한 키워드에 시장의 관심이 높고 그와 관련된 외신의 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에어쇼가 열리자마자 에어버스에서 수주를 역대급으로 좀 따내긴 했지만 앞으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르는 택시, UAM 등등 말입니다. 어제 일단 우리 시장에서 한화그룹주의 시세가 대단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급등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단숨에 갈아치우는 모습이었고요. 조금 전에 속보 같이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버티칼 에어로와 함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UAM 부품 개발 협력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UAM에 들어가는 부품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공급을 하게 될 텐데 구체적인 수주 금액들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일 겁니다. 에어쇼와 함께 지난주에 2번에 걸쳐서 이 이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AAM이라는 일종의 나르는 그 택시, 미래 항공 모빌리티를 내년에 파리 올림픽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비싸겠지만 티켓이 비싸겠지만 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경제성에 대해서 지금 당장 논할 건 아니겠지만 이것이 항공산업에 있어서 역사적인 이벤트라는 측면에서 모멘텀이라는 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지난번에 2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와 또 연관돼 있는 수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우리나라 항공주와 방산주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특히 어제 사실은 조선 섹터들 대부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한화오션만 굉장히 강한 시세를 줬습니다. 지분법 이슈가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엮여 있어서 이건 좀 따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1.6% 어제 시세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중국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화해 모드, 긍정적인 분위기가 어제 전해졌죠. 미중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이 이번에 될 수 있을 것인가 시장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미국의 국무장관으로는 5년 만에 중국을 찾았고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정돼 있는 일정이라고 하면 친깡이랑 왕이 위원 이 두 인물을 만나는 것까지는 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만나자 해서 일정이 추가된 거였거든요. 시진핑 주석과 블링컨 장관이 만나면서 시장이 굉장히 주목도가 컸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한 5시 30분 정도에 만난 것으로 전해졌는데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가장 중요한 부분은 2가지입니다. 악화된 미중 양국 관계 안정화에 합의를 했고 고위급 대화도 재개하기로 했다라는 게 공식 발표 내용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하반기에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진 신호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도하게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대다수의 목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대만 등의 해결해 나가야 할 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첫 신호, 긍정적인 물꼬를 텄다라는 데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눈치 보던 주요국들이 앞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이슈 들리자마자 뉴질랜드 총리가 25일 방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겠다는 발표가 됐는데 미국과 뉴질랜드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이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까지 5개 국가는 정보협의체로 엮여 있어서 그동안 대중적으로 보수적인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해왔습니다. 이 파이브 아이즈 중에서 뉴질랜드가 가장 그래도 움직임이 적긴 했었지만 뉴질랜드 움직이고 다른 국가도 같이 이러한 화해 무드로 방향을 선회하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요.
LPR 인민은행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제 5년물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는데 10bp 인하가 컨센서스입니다. 여기에서 파격적으로 15bp가 만약에 인하가 된다면 서프라이즈 기대감으로 해석이 되겠고요. 이보다 밑돌면 사실 그동안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실망감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10시 15분 발표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7일물, 중기, MLF,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금리에 대한 인하 스탠스를 확인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이 수순이 나오면 같이 이제 금리 인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폭이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이와 함께 상무부에서 지금 전기차 소비 촉진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발표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부동산 부양책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카드가 언제쯤 그리고 구체적으로 꺼내질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갈린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사실 그동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으로 우리가 좀 많이 이제 피해를 봤다라고 일컬어지죠. 그런데 이 화해 무드가 어느 정도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을지가 장중의 흐름 보실 포인트입니다. 중국에서 그동안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건 기술주와 성장주였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테크 성장주 우위가 더 지속될 거라고도 했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조금 전에 바이두, ADR, 미국에 상장돼 있는 바이두라는 주식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테크 기업들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부양책 나오는지 살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동안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소비 관련 기업들, 경기 민감, 중후장대 섹터, 엑스포저 중국 쪽에 이제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게 화학이나 철강 등이죠. 상사 기업도 요즘 새롭게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반응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의류주가 남모르게 여기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무역이 어제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다라는 점 기억을 해보셔야겠고요. 상사에 대해서는 지금 워런 버핏이 종합상사, 일본 쪽의 지분을 원래 가지고 있었죠. 이것을 조금 더 많이 사서 지분율을 높였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KB증권에서는 조금 지난 레포트지만 일본의 종합상사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종합상사의 가능성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언급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국 리스크 완화적인 측면을 보자면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 반응도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여부 보셔야겠고, 희비가 엇갈리는 섹터도 있습니다. 중국의 현직 공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sek터 같은 경우에는 이 화해 무드, 미중의 화해 무드가 긍정적으로 좀 해석될 가능성이 있겠죠. 삼성전자는 낸드 공장에 있고 SK하이닉스는 디램 낸드 두 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중국을 옥죄일수록 기대감이 더 컸었던 배터리 공급망 재편의 수혜가 있었는데 이 점이 약화되는지 여부, 좀 우려감으로 해석되는지 여부는 유심히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조금 더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뉴스 업데이트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디램 업계에서 가격 인상 추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계약을 할 때 가격을 높여서 할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 3분기 가격 인상 성공이 된다면 2년 만에 가격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아주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디램 업황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산 효과도 3분기에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볼 수 있겠고요. HBM도 일종의 사실 디램이죠. 메모리 반도체인데 요즘 AI나 고사양, 고성능 컴퓨팅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 반도체이다 보니
AI 칩이라고 연관어로 많이 거론이 됩니다.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죠.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시장 점유율 50%, 40%를 담당하고 있는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5%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뉴스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16일에 좀 준비해드렸던 내용인데 그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전해드리진 못했습니다. SK 하이닉스 등 공장 관련해서 증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AMD의 이 HBM을 납품하기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TSMC, 마이크론 등도 이 HBM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성장 동력으로 많은 기업들이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을 해보셔야겠고요. HBM의 구조를 보시면 이제 GPU에 연결을 해서 처리하는 데이터 D램인데 D램 막 적층을 해야 되잖아요. 이 D램 적층을 할 때 붙이고 연결을 하는 그 담당하는 기업이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이고요. 이 아래 기판이 이수페타시스라는 점 그동안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주가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반도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개장 중계하면서 투자 의견도 자세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였습니다.